엄청나게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남미 하면은 성적으로 되게 자유롭고,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되게 부푼 꿈을 안고 가세요. 갔다가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의외로 그렇게까지 개방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카톨릭 문화권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경향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어를 가르치면서 스페인과 중남미 문화를 저만큼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스페인어 강사 최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완전 젊었을 때죠. 20대 때 그 캐나다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캐나다 생활을 하면서 거기가 워낙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나라여서 중남미 친구들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정서가 맞았나 봐요. 그래서 뭐 놀러 가자면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남미에서 주로 쓰는 언어인 스페인어랑 이들이 많이 듣는 그런 음악, 뭐 살사, 마차타 뭐 이런 종류의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언젠가는 내가 스페인어를 배워서 언젠가는 이 중남미 여행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고,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회사를 다니다가 그런 번아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남미 여행하자. 그리고 이제 중남미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어를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스페인어를 배우게 됐죠. 사실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코로나 시기, 특히 대면 수업은 거의 끊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내가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사람인 거를 노출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뭐 미디어 계열이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었어요. 뭐 수업도 해보고 뭐 아니면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다뤄보고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반응이 오고 해서 그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코레아노 채군이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스페인이나 중남미 문화를 좀 소개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는 있는데 가장 많이 다루는 컨텐츠는 중남미에서 유행하는 그런 대중가요들의 가사의 도금하고 그 다음에 가사의 의미를 제가 번역해서 올려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노래들에 관심 많은 그런 분들이 따라 부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도금을 읽을 수 있도록 주로 그런 컨텐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대면 수업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감이라든지 즉각적인 리액션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제 비대면 수업에서는 공부를 이어가시는 분들의 열의는 느껴지지만 제가 좀 더 케어해 줄 수 없었다는 게 가장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제가 정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에 대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막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핀트를 못 잡아서 사람들에게 전혀 어필이 되지 않는 영상들도 많았고, 그리고 전혀 의외의 부분에서 의외로 어필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요구나 니즈를 찾아가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 발음에서 가장 이제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은 다른 건 다 쉬워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스페인어 발음은 진짜 한국 사람들이 하기 쉬운 발음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한 가지가 그 에레라고 해서 혀 굴리는 발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꾸 스페인어를 포기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연습하면 다 되는 거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생각보다는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 스페인어의 수요가 아주 많다고는 보기 아직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스페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범위에 비해서는 아직도 스페인어를 하시는 분이 적은데, 스페인어가 필요한 자리를 찾는 그 회사들이 아주 많거든요. 현지에 이제 지사가 있는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떤 특정 수준 이상의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거의 그냥 1순위예요.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뭐 아니면 대학이나 과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첫 번째 이유로 뽑아가거든요. 그만큼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특히 해외에서 근무하는 거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으시다면 스페인어 늦지 않았습니다. 중상급만 만들어놔도 막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일해라, 저기 와서 일해라. 저는 아직까지도 이메일이 오거든요. 일해볼 생각 없냐고. 그래서 그만큼 아직까지는 수요에 비해서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행할 때가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스페인어를 배운 것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중남미의 아주 많은 국가들에서 스페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행할 때 내가 정말 내 집처럼 다닐 수 있다는 게 가장 좋고요. 좀 더 스페인어를 많이 깊이 공부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정서를 알게 되고 문화를 알게 되고 진심을 담아서 소통을 하고 친구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인생이 좀 풍요로워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았냐? 어느 나라 가야 되냐? 근데 이게 또 섣불리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아요. 나라마다 매력이 다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음식, 그리고 다양한 문화, 색채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고 매력을 느낀다면 멕시코를 추천드립니다. 나라도 크긴 크지만 문화적으로 너무 다채로워서 그리고 음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 색채를 다 다양하게 느낄 수 있고 사람들도 참 따뜻하고 그런 면에서는 멕시코를 아주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자연을 너무너무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명한 안데스 산맥이 있는 칠레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의 경치가 진짜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나는 정말 독특한 여행지를 느껴보고 싶어. 내가 인생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렇다면은 쿠바를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뭐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얻어지는 인사이트도 많고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내가 북한을 간접 체험하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면들이 다 매력으로 다가와서 저는 굳이 뽑으면 이렇게 3가지 국가를 뽑는 편입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혹은 칠레, 그리고 쿠바.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많으신데 첫 번째로는 특히 여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도 사람들 사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왜냐면 이게 안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거기서도 무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어딜 가나 막 총이 나오고 마약이 판치고 그런 곳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또 범죄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드물어서 그렇지 위험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말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짓 하지 않고 밤에 혼자 막 새벽 3시에 돌아다니면 누가 봐도 이거는 타겟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은 기준으로 조심한다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 비하면 사실 미국처럼 총기를 소지한다거나 이런 곳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죽을 일은 없어요. 사실 조금 이제 여행하다가 뭐 좀도둑을 만난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소매치기를 당한다거나 근데 또 이렇게 아주 강력 범죄에 노출되거나 이런 일은 오히려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입견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남미 하면은 성적으로 되게 자유롭고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되게 부푼 꿈을 안고 가세요. 갔다가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의외로 그렇게까지 개방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카톨릭 문화권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경향도 있어요. 그 2가지가 가장 실제로 가보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개방적이지 않다. 그 2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활동 크게 약간 한 3-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페인과 중남미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강연을 좀 많이 해요. 뭐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혹은 성인을 대상으로도 스페인어 강좌 말고도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여행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연을 좀 하고 있고요. 2번째로는 제가 라틴 밴드에서 뭐 노래도 하고 퍼커션도 치고 하면서 라틴 밴드의 리더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3번째로는 라틴 음악을 틀어주는 이제 DJ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 음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뭐 데스파시토처럼 그런 클럽에서 추는 음악도 있지만 남녀가 둘이 손 붙잡고 추는 그런 커플 댄스 형식의 살사, 바차타, 메렝게 이런 종류들의 춤이 있거든요. 그런 음악들을 틀어주면 제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춰주시는 거죠. 그것도 거의 매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즘에는 안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살사나 바차타 같은 베이직 수업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 수업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말했던 활동들과 연계해서 그런 댄스 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라틴 문화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럴 때 의외로 우리나라의 여행 산업이 그렇게 탄탄한 편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일본이나 중국처럼 관광 산업을 잘 닦아놓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의외로 오셨다가 조금 볼 게 한정적이다라는 걸 느끼고 가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를 비롯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여행 산업을 꾸려가시는 분들의 좀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판타지에 비해서 좀 약한 느낌을 받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이 생각보다 K-드라마에서만큼 멋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나라를 가나 환상만큼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언어 유튜버뿐이 아니라 모든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꾸준한 유튜버는 아니다 보니까 좀 찔리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강사다 보니까. 근데 그것과 사람들이 바라는 거의 갭을 빨리 찾아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막 되게 문법적인 개념을 알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냥 가볍게 이 언어를 통해서 내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의 포커스를 맞춘다거나 사소한 포인트나 아니면 지금 유행하는 밈 같은 거에 좀 꽂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되는 첫걸음이고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언어 유튜브를 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사람들의 관심사에 더 집중을 해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것보다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감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가장 저도 어렵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항상 자기소개를 하면서 하는 말이 라틴 문화 혹은 스페인 문화에 좀 더 제가 그 문화를 사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저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연이 됐든 매체가 됐든 아니면 스페인어 강의가 됐든 많은 분야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저를 많이 불러주시면 제가 어디든 달려가서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좌우명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즐겨 쓰는 스페인어 문구를 말씀을 드리자면 La vida es una 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욜로처럼 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생 한 번뿐이니까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꿈입니다. 자,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저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고요. 여러분들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채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